그래, 해결해서 상대적으로 쉽죠. 법 철학이 논리학에 비해서. 그래서 이 법 철학을 통해서 해결의 변증법적인 논리 방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추상법, 도덕, 인륜, 네, 이러한 발전 과정인데요. 자, 1부는 추상법, 2부는 도덕, 3부는 인륜이에요. 이게 발전 과정입니다. 발전 과정. 법에서 도덕, 그리고 인륜으로. 자, 해겔은 이제 이 서론에서 강조한 의지의 세 계기 및 세 형태를 서술한 자유로운 의지의 이념이 자신을 규정하고 직자대조자로 발전하는 단계적인 순서에 이게 우리가 말하는 법률의 추상법은 법보다 더 나간 게 도덕이고 도덕보다 나간 게 인류 보편적인 가치라는 거죠. 직자는 이제 반성에 이르지 못해 자기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대자는 자기의식을 받아 자아를 인식하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는 상태. 자기의 한계를 많이 보겠죠. 그걸 통해서 발전 과정으로 나가는 게 직자 대자적인 발전 과정입니다. 의지의 발전 과정은 첫째는 직접적인 거죠. 그래서 바로 주어진 거예요. 어, 아주 낮은 차원의 의식이 어떻게 주어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의지의 개념은 추상적이고 그의 현 존재는 직접적이고 외면적인 물건이고 추상적 내지 이 형식적 법의 영역을 다루고 직접적이고 일차적이니까 욕망적인 게 욕구적인 게 많습니다. 아직은 이성적인 것보다. 그래서 그 욕구적인 거를 규율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겁니다. 의지는 이제 외적인 현 존재로부터의 자체로의 반성, 복귀한 의지이므로 보편자에 대해 주관적인 개별성으로 된 거죠. 이러한 이 보편자는 한편으로 내면적인 것을 동시에 선을 의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외면적인 것으로 현존하는 세계를 이루는 까닭에 결국 이러한 이념의 두 측면은 서로가 빈틈없이 매개됨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단계의 의지, 욕구겠죠. 이해관계를 많이 이 좌우되는 이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 그 대별되는 그죠? 맞서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뭐 공익이 될 수가 있겠죠. 공익. 그래서 어떤 이 개인의 욕구와 이해관계와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의 이익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맞서고 있고 이것들을 조정하려는 그러한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의 욕구와 전체 공동체의 선이라는 부분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반성하면서 조화가 나타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법에서 도덕으로 도덕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인륜으로 나타나게 되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 추상법에서 다루는 것은 개인의 이해관계, 개인의 욕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상법에서는 소유, 경제활동의 자유, 그래서 근대 부르주아 사법을 다루고 있어요. 근대 부르주아 사법에서는 이제 개인과 재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자연법으로 보고 있다.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자연법, 폭행을 막는 거, 이런 것들은 자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자연법으로 과연 볼 수 있는지, 이런 건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개인의 욕망과 이해관계를 다루는 법이라는 것. 이제 개인의 욕망과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그거를 반성을 하게 되면 이제 도덕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도덕에서는 자신의 욕망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타인의 욕망도 바라보고 전체 그 집단, 사회도 바라보면서 자기의 욕망과 보편적인 선의 실현을 종합하려는 그런 의지죠. 이러한 의지가 도덕과 윤리가 된다는 겁니다. 법에서는 개인의 의지가 자기를 관찰하려는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이 이거를 강압적으로 통제한다면 윤리의 단계, 도덕의 단계에서는 주체가 공동의 이익, 타인의
욕구를 존중하면서 강제적으로 통제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화 윤리되려는 것들 이러한 것 때문에 법보다는 윤리가 더 한 단계 나아간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부의 인류는 이제 그 가족, 시민사회, 국가로 발전하는 거죠. 나를 넘어선 개인의 욕구, 욕망을 넘어선 건데 1차적으로는 가족, 올라갈수록 자기의 개인의 욕구를 더 억제하고 전체와 조화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수준이 국가가 되고 해결에 따르면 개인의 모순을 극복한 게 인륜이고 가족이고 가족들의 모순을 조화한 게 시민사회고 시민사회의 모순을 극복한 게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최고 높은 단계이기 때문에 개인, 가족, 사회의 대립 모순들을 극복한 최고 형태다. 그래서 이제 완성된 형태고 궁극적인 형태가 되죠.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결의 말년에 이런 거는 이제 프로이션을 절다하면서 애국주의적인 경향을 나타나면서 보수적인 이론이 갑니다. 최종 목적에 갈 때까지는 혁명적이지만 목적에 도달하면 보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족, 시민사회, 국가에 가는데 개인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확장되는 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은 시민사회에 독립된 개별절의 성원이 결합된 하나의 형식적 보편성으로서 결합돼. 그래서 사회와 국가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별, 그죠? 고립, 개별, 자기 이해관계 욕구에 쌓인 아주 낮은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차원이다. 이것이 이제 이 가족이라는 거. 그래서 이 가족과 가족이 모여서 시민사회가 되고 이것이 국가로 나아가서 이것이 통일되는 부분이 있고 이 통일됨이라는 거는 이제 개별과 보편, 개인이 보편적으로 가족으로 나가고 이러한 개별적인 가족들이 보편적인 사회로 나가고 개별적인 사회가 결국은 국가로 나아가는 이러한 과정을 변증법적 단계로 정반합의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특수성이고 국가가 사회, 가족이 보편성이라면 이제 가족에서 출발한다면 가족은 다시 특수성이 되고 사회가 보편성이 되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국가랍니다. 국가는 가족에 있어서의 보편성과 개별의 직접적 통일, 시민사회에서의 대자적 통일. 그래서 개인과 집단의 대립을 보는데 개인과 가족에 있어서는 직접적 통일에 불과하고 시민사회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왜냐하면 이거는 가족은 그 혈연으로 뭉쳐졌겠죠. 그래서 이성적인 것보다는 혈연,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직자적인 수준에 멈추고 시민사회는 그 자신의 혈연적인 것들을 극복하는 대자적인 것으로 발전하는데 국가야말로 직자 대자적 그런 형태죠. 가장 높은 단계의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추상법은 개인의 이해관계, 개인의 욕구를 다루는 그래서 개인을 권리의 담당자로부터 개인의 권리의 담당자, 권리의 주체로 여기는 것들 그리고 근대 자연법, 부르주아 헌법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생명을 보호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추상법에 하고 있다. 그래서 해겔은 이제 그 보게 되면 근대를 분열의 시대 왜냐하면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에 자본주의 초기는 자기 개인의 이해관계, 만인에 대한 경쟁이죠. 그래서 분열의 시대로 본다는 거예요. 경제적 이해관계로 서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열의 시대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결해 볼 때는 개인이 이 가족으로 발전해서 이 가족의 단계에서 이 사회의 단계라는 이 시민사회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집단들의 이해관계로 대립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대립하는 그러한 사회고, 이거를 극복해야 되는 게 국가다. 국가야말로 진정으로
이러한 모든 대립을 극복한 상태다.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도덕 인륜의 각 단계를 변칙법적 방식, 정반합의 방식으로 어, 개인이 가족으로 될 때는 정반합이죠. 근데 정반합이 다시 또 정의돼서 가족으로 출발해서 사회를 가고 이런 식으로 정반합의 끊임없는 연쇄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논리학이라든가 정신분석 현상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그러한 겁니다. 그 인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최초가 개인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리고 시민사회가 있었다는 거죠.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성, 개인, 그 다음에 개인의 특수성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보편성으로 하는데 가장 낮은 차원의 보편성 조화가 가족이고 더 높은 차원이 사회고 국가가 최고의 그 보편성이다. 이렇게 그래서 현대 부르주아 국가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분열되어 있어 서로 투쟁하는 건데 국가로 나아갈 때 이런 경제적 이해관계로 투쟁되는 부르주아의 분열 사회를 극복할 수 있다. 즉, 국가로 나아갈 때 진정한 어떤 조화가 되고 그 조화에서 해결은 이제 관념론이기 때문에 국가가 목적이 되니까 거기서 멈추죠. 더 이상 변증법적인 운동을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최후의 단계, 마치 이제 해결의 논리학에서 보면 절대 정신의 단계로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